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생활체육 수업 4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체육의 참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별거 없는데 또 말을 하자면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또 말을 최대한 짧게 아니면 좀 쉽게 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틈나면 제가 얼굴도 나오게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회체육, 생활체육, 사회체육 자꾸 옛날 용어가 나오네요. 생활체육의 참가 요인으로 생리적인 요인, 사회 심리적인 요인, 사회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요인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또 뭐 파워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착착착 알기 좋게 뭐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서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1번 생리적인 요인이다. 2번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좀 네 가지를 머릿속에다 잘 두고 어느 내용이 또 욕인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생활체육을 참여하게 되는지 결국에는 스포츠 참여하게 돼서 우리가 체력이 향상되죠. 예, 여러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체력이 향상되고 또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건강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체력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파봐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가 계속 나라의 국가적으로도 적자가 되게 되고 또 여러 국민들이 계속 거기에 돈을 쓰게 되고 또한 아프면은 일을 잘 못하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일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년층에서 계속 우리가 건강 수명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서 오래 살게 되면은 계속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예,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또 노인층에서 아프면은 보면은 어, 자식들이 그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또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몸이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환경 오염, 자동차 공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장 공해도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제일 큰 건 이런 거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잘 걷지 않고 또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또 뭐 웬만하면 요새 엘리베이터 잘 돼 있죠. 엘리베이터 걸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편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계 문명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잘 움직이지 않고 영양적으로는 어때요? 고기 먹고 뭐 잘 먹죠, 우리가. 원래 건강하려면은 배부르지 않게 먹으라네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배가 부르게 먹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열심히 먹어서 운동 안 해서 잘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죠. 그러면 결국에는 살을 찐 거를 또 빼기 위해서 뭐 운동 또 회원권을 끊어야죠. 그러면 또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 사회 환경은 점점 건강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신체 단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장에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뭐 이러잖아요. 운동하려고 테니스 치러 가. 그럼 테니스 코트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차를 타고 가. 그런 거죠. 결국에는 차 타고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거죠. 거기까지 뛰어가면 어때? 뭐 이런 거예요. 아,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회가 이제 된 거고 생활체육 참여에 어떤 직접적인 동기로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요인이 커지니까 결국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원래는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자동차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뭔가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결국에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체력이 유지되고 건강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건강 유지 증진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만들어놔서 생활체육론을 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런 건강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 유지해야 된다. 생활체육 참가를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어, 자, 이게 아마도 연도가 있었을 거예요. 몇 년도. 그때의 1위, 몇 년도에 1위, 몇 년도에 1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이제 사망 원인이 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그다음에 심장 질환, 자살, 당뇨, 교통사고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암은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생활 환경 이런 게 있는데 암은 우리가 좀 뭐 이건 아니다 치고 이건 빼요. 암은 좀 빼 봅시다. 그리고 놓고 보면 뇌혈관 질환, 그렇죠? 심장 질환 이거 다 혈관, 순환계, 우리 심폐 또 혈액 순환 이런 쪽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당뇨, 요 또한 그 운동 이런 게 다 관련이 돼요. 자살 이런 거는 좀 빼더라도 교통사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운동을 하면 자살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 좀 그렇고 운동하면 교통사고율 높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음주? 술 먹을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나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고 실제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이런 거는 운동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동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좀 줄이는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암 또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면 암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인병에 이제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뇌졸중, 당뇨병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운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어느 정도까지는 100% 컨트롤할 수는 없죠. 유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리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한 이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운동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험 인자의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다염분, 불균형 식생활, 그다음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과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인자의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거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 되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사망 요인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에 과다염분 이건 우리가 신경 써서 염분을 좀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불균형적인 식생활 이것도 뭐 운동 쪽엔 상관이 없고요. 요건 빼고 대기 오염도 빼고요. 수질 오염도 빼고요. 과음 요거 운동 많이 하면은 우리가 과음을 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운동 많이 하면은 술을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술 먹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훨씬 좋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열심히 아침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면은 이게 운동 중독이 걸리죠. 그러면은 그 전날 술을 적게 먹는 거예요. 아침 일찍 운동을 가야 되니까.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생활체육은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참여 7330 있죠. 7330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 고혈압이 예방이 되고요. 성인병에 대한 예방이 됩니다. 당 대사 조절이 되죠. 운동을 통해서 당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죠.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성인병을 예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덜 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병들입니다. 이게 한번 병이 오면 되게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 또 많이 하면은 실제로 감기에도 잘 안 걸려요. 예, 정말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65세 미만에서는 85%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운동을 예방의학이라고 그래요. 예방의학. 예, 되게 중요하죠. 인간이 운동으로 상당 부분을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식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칩시다. 근데 식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할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 참가를 통해서 우리는 근력과 지구력 이런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력, 지구력. 맞죠? 그다음에 신체 방어 체계를 향상시켜서 결국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자, 운동을 계속해서 근력, 근의 힘을, 근의 근육의 힘을 키우는데 또 지구력, 지구력도 키우는 것이죠. 여기 지구력에는 우리가 심폐지구력이 있고 근지구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력에는 근파워, 순간적인 힘을 내는 근파워와 근지구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육의 힘을 키워주고 또 심장이나 그런 폐 이쪽의 능력도 좋아지게 만들어주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함으로써 면역 체계 이런 게 아주 좋아진다. 온몸이 다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화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신체가 항상성이 이제 낮아지고 노화되는 거죠. 노화되면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항상성이라는 건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듯이 모든 몸은 계속 일정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성이 깨지죠. 운동을 하면은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더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만들어지죠. 호흡이 가빠지고. 근데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로 오죠. 예, 정상적으로 가운데로 오는 거. 그게 항상성이 근데 젊었을 때는 뭐 체온이 올라갔다가도 금방 쉬면 쑥 떨어지고 심박수도 금방 쑥 올라갔다가 쉬면 뚝 떨어지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게 이제 느려진다는 거죠. 점점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적응력도 환경 적응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노화는 우리가 유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영양, 뭐 심리, 운동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이런 거 환경적인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시적인 환경은 우리가 못하고 영양적인 측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심리적인 측면도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측면은 또한 뭐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잘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최소 부하의 유산소성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 걷기, 등산, 사이클, 뭐 골프 이런 골프라는 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 다니면서 치잖아요. 댄스 스포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라 좀 긴 시간 동안 춤을 추죠. 체조
뭐 맨손 체조가 됐든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준비 운동할 때도 체조 많이 하죠. 게이트볼 뭐 노인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는 어,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하를 세게 걸면은 지속적인 운동을 못 해요. 짧은 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부하를 낮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온몸이 잘 돌아간다. 심폐. 그리고 온몸이 또 전신 운동으로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오랫동안 심장이 가만히 평상시보다는 부하가 걸린 상태로 심박수가 올라가서 그게 일정 시간 유지가 돼야지만 쭉 지속이 되면서 몸에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순환이 쫙 되는 거죠. 온몸의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어, 휴식을 취하고 영양 섭취하고 신체 활동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지만 체력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7330 매일 일주일에 3일 운동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7일 운동하면 안 됩니다. 휴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영양도 딸리고 그래서 체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려면 운동은 일주일에 3일, 많아야 4일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 쉬어줘야 돼요. 쉬면서 영양 보충을 해야지만 체력이 유지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강도를 낮게 해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해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적어도 20분,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걷기 이런 게 좋죠. 천천히 오래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수영으로 장시간 오래 하려면은 경력이 많이 쌓여야 돼요. 초보자들은 수영으로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걷기는 쉽겠죠. 그래서 뭐 공원을 걸어도 좋고 낮은 그 등산 같은 거 낮은 쪽 산을 많이 걸었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하는 거.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이렇게 장시간 운동을 해서 그래서 심장이 빡빡빡 수축하고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죠.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도 여러분들 맨날 시내에서만 가다 서다 조금 속도도 안 내고 가다 멈추고 또 아니면은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놔두고 뭐 한 달 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안에 녹슬고 찌꺼기 끼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 연비가 떨어져요. 연료 사용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동차도 한 번씩 붕붕 달려줘야 됩니다. 붕붕 달리면 어떻게 되냐? 그 연료 뭐 매연 이런 것들이 샥샥 다 빠져나가 가지고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연료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열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이 향상되죠.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 향상돼 가지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몸에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정도는 아는데 뭐 혈류량, 산소량 이런 게 더 잘 혈액순환이 돼서 이런 게 결국엔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얘기들은 좀 덜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결국에는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져야 돼요. 신념까지 돼야지만 전공자가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라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버 시니어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쫙 키워서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근력, 체형을 유지해서 운동을 해서 좋아지고요. 20대 전후에 운동했을 때 제일 좋지만 이때는 운동을 하면은 20대 여러분들 고등학생까지는 보통 이제 많이 성장하는 데다가 쓰이는데 20대부터 에너지는 몸을 이제 딱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췄으니까 이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대 이후에는 이제 체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필요 에너지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다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제가 길게 찍었는데 지금 20분밖에 이게 녹음이 안 됐네요. 예,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요 이후로 연결시켜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더 한번 했던 거니까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대 이후로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지방으로 또 쌓이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곳을 지방으로 쌓이는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지방량은 남자는 15%, 여자는 25%다. 알죠? 그게 서로 다르다. 아, 지방이 필요한 지방량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바디 찍어서 남자는 15%, 여자 25% 이런 거 확인해서 나는 어떤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우리가 생활체육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성격이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에서도 많이 달라지죠. 예, 저도 생활체육 운동을 한 것 때문에 수영을 이제 지도자 생활하면서도 계속 달라지고요. 좀 더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하고 더 많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도 이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생활체육 잘 참여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주변 친구랑 같이 가게 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친구랑 같이 가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이제 하면서 성격도 바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격 요인이 이렇게 생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5단계를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1단계로서 기초적인 욕구고요. 그다음에 안전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맨 밑에 더 밑에 욕구가 달성이 되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 그 다음 욕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가 어, 의식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다음에 관계가 되는 거,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어찌됐든 다음을 보면은 가장 아래쪽은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기초적인 어떤 욕구고 두 번째는 뭔가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뭐 애정의 욕구, 뭐 같이 소속감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발생하는 거고 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밑에가 충족이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층부에 있는 욕구 충족이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는 좀 더 상위 단계의 욕구로서 개인 자기 실현 쪽으로 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 많이 있죠. 기본적인 욕구는 많이 충족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북한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욕구가 더 충족이 되는 쪽에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그런 욕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체육 안에서도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에 높은 욕구가 의식적으로 생활을 지배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욕구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떤 불만족스럽고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 참가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부분, 해방감, 기분 전환 이런 욕구가 먼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참가하면서 친목,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동기, 소속감,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욕구가 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성장하는 거 학습하고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고 나 자신의 뭔가를 새로운 거를 도전해 가지고 내가 자아 실현을 이루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심리적인 측면이 생활 체육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체육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인 이득을 얻는데 어떤 게 있느냐?
엔자이어티나 텐션 이런 걱정이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요. 셀프 컨피던스라 자신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동료 의식 뭐 이런 게 좋아지는 것이요.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줄어들고 뭐 개인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자기 충족 이런 걸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파이가 아니고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게 되고요. 자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생활체육 참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 동기가 있는데 생활체육에는 이제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운동 기능 향상이나 개인적인 성취감, 흥분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내적 동기 요인이 더 중요하고 외적 동기는 덜 중요하다. 중요치 않은 것보다는 사회적인로 뭐 사람들한테 어,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거죠. 뭐 상을 받으려고 운동하고 이런 건데 어, 처음에는 초반에는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뭐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외적 강화. 그래서 음, 이렇게 외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동기 수준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는 건 계속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들다 보면 중도 탈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그래서 회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회원에.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사회 계층이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일단 활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 참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계층이 이제 더 재벌처럼 높은 잘 살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고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 참가 지속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층하고도 달라요.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다. 운동 종목을 봐도 다르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걸 이론적으로 좀 더 설명을 잘 해준 사람이 피에로 브루디에라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구별짓기라는 명칭을 쓰면서 개념을 만든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고위급들 뭐 이럴수록 귀족들일수록 뭐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살고 또 뭐 하층민들은 공장 근로자들은 또 공장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런 취향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계급 자기네들을 더 어, 구별짓기 위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기네들끼리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그 특정 운동도 하게 되고 뭐 여행도 자기네들끼리 다니게 되고 사회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남들 일반인들이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어깨에 힘주고 살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저런데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자식들도 그쪽 동네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하고 막 이런 게 구별짓기의 일종입니다. 옛날에는 스키나 이런 것들 뭐 골프, 승마, 요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서 하는 운동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류층들은 이런 거를 스포츠를 골프, 테니스, 요트, 승마, 사냥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체력 소모가 적고 신체 접촉이 적으면서 인간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연과 경쟁하는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스포츠가 많고요. 숙달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사적인 클럽에서 비교적 폐쇄적으로 활동하고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예. 골프 치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네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돌잖아요. 그러면 네 명이서 그 넓은 공간에서 네 명이 플레이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친해지면서 가는 거죠.
자, 요트 그러면은 자기네들 귀족들끼리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향유하는 그런 것들. 골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간 계급은 뿌띠 부르주아. 그래서 부르주아는 뭐 신흥 부르주아 그래서 돈 갑자기 많이 벌고 귀족을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중간 계급의 뿌띠 그런 부르주아보다는 좀 밑에 뿌띠 부르주아라고 해서 건강을 우선시하고 타인 시선을 의식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조깅, 체조, 등산 이런 거를 다이어트 같은 거를 하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쓰는 층입니다. 중간층. 그러면 이렇게 보통 우리의 모습인 거죠. 뭐 이런 게 우리가 중간층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더 밑에 이제 하층 계급의 민중 계급에서 공장 근로자들 뭐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죠.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약간 옛날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신체를 많이 쓰고 신체적 접촉을 많고 힘과 스피드를 많이 사용하고 격투기나 경주, 운동, 구기 운동 이런 걸 많이 하고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연대감 나누기에 용이한 민중적 취향의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옛날에 축구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남자들은 축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식 이론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층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또 저거예요.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게 남성 중심의 이런 사고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성들도 많이 운동을 하게 되고 뭐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뭐 그냥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너무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언더그라운드에 가면 또 있겠죠. 이런 모습이.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1등이 등산, 13.2%, 도시인의 어떤 해방구, 그리고 적은 소요 비용.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작은 산들. 그래서 서울에도 주변에도 뭐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또 저기 저기 어디죠? 관악산 뭐 이런데 여기저기 산이 많습니다. 우장산 제일 유명한 우장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등산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기 축구에 잘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은 조깅, 속보. 그래서 요새는 또 공원들 공원이 많이 생겼죠. 도심 내 공원이. 그래서 걷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우리나라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포츠 참여 양상을 보면은 한국인의 산업 시대를 겪으면서 두터운 중산층 인구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등산, 조깅, 건강 관리에 초점을 둔 스포츠를 선호하는 이런 종류의 스포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요. 사회 환경적인 거니까 이제 가족, 동료 집단,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환경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요 하나씩 요거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가족을 먼저 보면 가족이 이제 생활체육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부모들이 자식한테 많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거 집단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리고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 부모가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체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집단도 생활체육 참여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아동기,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 서로 많이 어울리면서 생활체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때 뭐 배구나 농구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많이 좀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아,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가족의 영향보다는 이제 친구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어, 동료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를 더 하게 되고요.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엔 중도 탈락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도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게 미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이제 일반 성인들, 사회인들이 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운동 속에서 지도자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아까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고 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이제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 만족도가 높아야 이제 운동 참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생활체육 지도자가 잘 양산되고 그다음에 참여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괜찮은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우리 생활체육이 우리나라에 좀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기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좋으면 계속 가고 싶죠.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집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생활 주변에 시설이 가깝게 있으면 우리가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부대 시설이 주차, 샤워,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이제 편리성이 좋아야 되죠.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위험하지 않게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게 동선도 짧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운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동기유발하는 핵심 요소로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뭐 수영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뭐 헬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프로그램도 또한 이제 종류별로 다양하게 해당 뭐 수영 프로그램은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 기획부터 평가하고 또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또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누가 하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또 평가하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지도자에 의해서 점점 이게 다양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거죠. 그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영, 헬스, 뭐 볼링 이런 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수영 안에서의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지도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운동 참여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 결국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가 요쪽으로 가야 되고 요 지도자 만족도 요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생활체육 참여의 핵심 요소로서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 3요소 핵심 3요소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만족도가 높아 잘 조절이 돼서 결국에는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시설 만족도의 요소들, 시설은 어떤 요소도 어떤 요소가 있고 지도자의 만족도는 어떤 요소가 있고 프로그램도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것들을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그게 결국에는 지속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떤 요 요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운영자들의 역할인 거죠. 시설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회원들의. 그래서 지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시켜 줌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회원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엔 생활체육 참여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변인들을 우리는 알고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런 그런 것들이 생활체육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말 엄청 빨리 했네요. 이게 내용이 긴데 어떤 시간을 압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엄청 빨라졌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도 또 끊겨서 다시 연결해서 붙이기도 했고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